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외곽 작은 식당 앞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 흔한 음식, 그저 뜨끈한 한 끼에 불과했던 국밥이 어떻게 이 낯선 도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어디부터 꺼내야 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려고 해요. 이곳 캐나다에 온 지 벌써 1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이민이었어요. 그저 남편의 일 때문에 잠시 몇 년만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이란 시간이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아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비교적 빠르게 캐나다로 건너왔습니다. 남편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는 낯선 이곳에서 그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다 딸 다솜이가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다솜이는 저희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아이 덕분에 힘든 타지 생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참 아픈 결정이었죠. 혼자가 된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선택지도 있었지만 아이의 교육, 양육,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곳 캐나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넓고 추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매일같이 덮쳐왔던 것은요.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게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어요. 바로 요리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하루 3끼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더 자주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제육볶음, 김치찌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떠오른 음식은 국밥이었습니다. 추운 날 몸이 으슬으슬할 때 엄마가 큰 냄비에 푹 고운 고기, 국물에 밥을 말아주시던 그 장면, 고명으로 올려주시던 김치 한 조각, 숟가락을 들고 식탁에 앉았던 가족의 모습들, 이국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떠오르는 그 기억들은 제게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국밥을 다솜이에게도 먹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요. 비록 이곳은 한국이 아니지만 밥상만큼은 한국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수 내는 법부터 다시 공부하고 한국에서 재료를 직접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된장, 들깨가루, 청양고추, 심지어 고춧가루도 엄마가 보내주시는 걸로만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저와 다솜이만 먹을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지인 몇 명에게 대접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해준 맛 같아. 진심으로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맛을, 이 기억을 저처럼 외로운 타지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식당 하나를 임대해 다솜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제 딸 이름에서 따왔어요. 다솜, 순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서 이 식당이 사랑을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식당을 열고 나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육수를 고우고 고기를 손질하고 된장을 풀고 물을 썰고 이 모든 과정을 할 때마다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냄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솜이가 졸린 눈으로 식당 주방에 나와 엄마, 오늘도 국밥이야? 하고 물을 떼면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할머니가 엄마한테 해주던 맛, 이젠 엄마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이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고 제가 딸인 다솜이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첨가물도 인스턴트 육수도 쓰지 않아요. 조금 느리고 손은 많이 가지만 그래야만 이 국밥이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님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건 이 국밥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다솜식당은 오늘도 눈 쌓인 골목 끝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며 딸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국밥 한 그릇에
저의 모든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솜식당이 문을 연 지 몇 달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인 몇 명과 한인 교포분들이 식당을 찾아주셨고 국밥 한 그릇을 놓고 진심 어린 반응을 들을 때면 그래 이 길이 맞는 거야 하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찾아오는 이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맞긴 맞는데 너무 싱거워요. 고기 냄새가 나요. 양념이 별로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만든 국밥을 먹고 이런 평가를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고수하고 있던 그 한국의 맛이 이곳에서는 이상한 맛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한 번은 현지인 부부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메뉴가 국밥 하나뿐이라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정중하게 응대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국물을 한 숟갈 맛보더니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입맛엔 너무 이상해요. 죄송해요. 그날은 정말 주방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을 담았다고 해서 꼭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진심이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 무렵 식자재 유통업체 메이플소스에서 일하는 오스틴이 저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토론토 곳곳의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기엔 식자재 비용이 너무 높다며 저에게 새로운 거래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 씨 여기 사정 잘 알아요. 고기, 된장, 심지어 국물까지 대체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맛도 거의 같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직접 끓여서 내는 식당은 진짜 드물어요. 오스틴은 노련한 영업사원처럼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냉동 육수를 쓰면 시간도 절약되고 해외산 저가 고기로도 국물 맛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손질하는 시간과 인건비를 따지면 제가 고수하고 있는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었으니까요. 순간 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저 혼자 바보처럼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식당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 길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주방 한편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제 딸 다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밥은 제 딸에게 먹이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싶어요. 제 대답에 오스틴은 고개를 갸웃하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간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현실적이라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손님은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의 말처럼 효율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은 분명 어려웠습니다. 매출은 늘 빠듯했고 냉장고 안에 남은 고기를 보며 하루하루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겨울이면 전기료와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온 날,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엔 식당 문을 굳이 열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밭 위에 한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채 쌓인 눈을 보면 마치 제 마음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방 옆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던 다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국밥 진짜 맛있잖아. 나 오늘 2그릇 먹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국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 모습 하나로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적어도 아이한테만은 이 국밥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야 해. 그렇게 다솜식당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강풍이 불던 날도 눈이 창문을 가리던 날도 식당 불은 꺼지지 않았고 국물은 언제나처럼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식당은 작고 찾아오는 손님도 드물었지만 그 국밥 속에는 분명히 제 마음과 이야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눈이 유독 많이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눈발이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던 그날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의 젊은 여성이 발끝에 쌓인 눈을 털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릴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국밥만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국밥 하나만 합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게 먹고 싶었어요.
국밥이 나가고 그녀는 수저를 들기 전까지 한동안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장님이 직접 국밥 끓이신 건가요? 네. 매일 새벽마다 국물을 고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국밥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고요. 그녀는 식사를 마친 뒤 식당 내부를 한 바퀴 돌며 전경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SNS에 음식 소개하는 일을 해요. 오늘 이곳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저는 평소 SNS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지도 몰랐기에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SNS에 나온 식당 맞나요? 거기 진짜 국밥 하나만 파는 곳이에요? 골목 끝 국밥집 여기 맞죠? 하고 묻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김 그녀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요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가 올린 짧은 30초짜리 영상 속 자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눈 오는 토론토 뒷골목 진짜 한국이 숨쉬는 국밥집. 단 하루 만에 영상은 수십만 회를 넘겼고 댓글에는 엄마 생각나요. 한국의 맛이 그리워요. 가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며칠 후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까지 왔습니다. 토론토 한복판. 한국의 온기를 전하는 국밥집이라며 작은 식당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가 식당 안을 비추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을 땐 손이 덜덜 떨릴 만큼 긴장됐습니다. 리포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 지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데 사장님만의 비결이 뭘까요? 한국 음식 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대단한 걸 해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딸을 생각하며 정성껏 국을 끓였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좋은 식재료, 고집스러운 정성, 그리고 마음, 그게 제가 국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식당을 알아보는 손님이 부쩍 늘었고 영상 속 국밥을 기억하고 찾아온 분도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처음 이 식당을 열었을 때의 마음, 그 초심만은 절대 잊지 말자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건 바로 며칠 뒤 찾아온 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허리가 살짝 굽은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래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목에는 손수 짠 듯한 회색 목도리를 하고 계셨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국밥을 앞에 두고 그분은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그분은 조용히 입술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밥, 이건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토론토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국물 맛을 여기서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그분의 오랜 기억을 꺼낸 거였죠. 그 할머니는 이름이 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토론토에 오셔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고 영상이 계기가 되어 저희 식당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릴 적 엄마가 밥상 차려주던 마루가 생각나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그릇, 그게 이 국밥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국밥이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루나 김 씨의 한 번의 방문,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수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였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국을 끓이는 이유를요. 그건 단순히 따뜻한 한 끼가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이야기 한 편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식당의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해가 뜨지 않은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골목 끝을 향해 다가옵니다.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을 기대려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주방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고기와 채소를 손질합니다. 손이 느려질 틈도 없이 바빠졌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큼직한 국자에 손맛을 얹던 그분의 뒷모습이 오늘의 저를 이 자리로 이끈 것 같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다양해졌습니다. 토론토 현지인부터 교포 가족, 이민 1세대 어르신까지 국적도 세대도 다르지만 식탁 앞에 앉은 이들의 눈빛은 모두 따뜻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특히 제게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한국 음식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향이 처음엔 생소했지만 먹을수록 뭔가 안심이 되는 맛이에요. 이 국물 겨울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른 분들이 며칠 뒤 다시 와서 그때 먹었던 그 맛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긴 하루를 녹여줍니다. 어떤 손님은 식사 중간에 휴대폰을 꺼내 여긴 꼭 우리 엄마랑 다시 와야겠다며 일정을 메모했고, 누군가는 계산대 앞에서 직장 동료들한테 이미 소문냈어요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눈 덮인 골목을 헤치고 들어온 한 커플이 지도 보면서 찾아왔어요. 안 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앞에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식당의 이야기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식은 길을 돌아서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찾아간다는 걸 그분들의 발걸음에서 배웠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작고 메뉴는 국밥 하나뿐이지만 이곳은 이제 누군가의 일상이 되고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점점 바빠졌지만 저는 더더욱 초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하나, 손질 방법 하나에도 늘 마음을 담으려 합니다. 그날도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한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 국밥을 한 숟갈 뜨시고 눈물을 훔치시던 그분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번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담근 나물 몇 가지와 그리고 작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국밥을 처음 먹던 날 다 잊은 줄 알았던 엄마의 손맛이 생각났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다솜이에게도 이 온기를 오래 전해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는데 제 마음속엔 따뜻한 물이 퍼지듯 감정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자주 식당을 찾으셨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담가 오시기도 하고 다솜이에게 주고 싶다며 작은 간식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솜이는 이제 식당 일을 도우며 스스로 역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정리하고 반찬 접시를 나르고 손님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요. 엄마, 나도 나중에 국밥 잘 끓일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다솜이는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다솜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겁이 납니다. 이 식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될 수 있을지, 또 언젠가는 다시 고요한 골목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문득문득 찾아오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국밥을 끓이는 사람이 아니라 국밥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이어주고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솜에게도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국밥을 끓이게 되는 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말할 겁니다. 다솜아, 국밥은 정성이고 마음이란다. 그 마음이 진심이면 누구든 따뜻해질 수 있어. 오늘도 식당에선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김이 피어오릅니다. 이 작은 식당 토론토 뒷골목 한켠에서 끓는 국밥 냄비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잊고 있던 그리움을 살며시 데우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느껴보셨나요? 우리가 늘 먹던 익숙한 음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안엔 한국인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가 담겨 있었죠. 한국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지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